빠르게 할 수 있어. 일하고 급하게 퇴근해서 아이 데리고 와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집안일하고 개인 시간 조금 보내고 지쳐 잠드는 게 일상이랍니다. 처음엔 아주 힘들었지만 익숙해지고 주말엔 남편이 이틀 모든 시간 아이 돌봐줘서 주말에 푹 쉬어 평일 독박 육아도 할만하네요.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자면 차로 우리 집과 시댁이 10분 거리입니다. 신호 잘 타면 5분이고요. 저는 친정이 제주도라 친정 도움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출산하고 남편은 멀리 타지 생활하지 저는 처음 해보는 육아에 정신이 없는데 시어머님이 한 번씩 오시면 아이 봐주시는 거 없이 관상하듯 아이 재롱만 보고 드신 커피잔 한 번 씻고 가신 적이 없으세요. 한 번은 점심 안 드시고 왔다 하셔서 뭐 시켜 먹을까요? 하니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줘도 된다 하셔서 집에 먹을 게 없는데요 했더니 넌 집에서 애만 키우면서 밥도 안 해먹고 사니? 우리 아들이 있었음 밥도 못 얻어먹고 살았겠네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생각 없이 뱉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폭발해 다음부턴 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는 아기 못 봐준다고 임신 전부터 이야기하시더니 임신 때도 자기 아기는 못 본다고 매일 이야기하시길래 알겠다고 봐달라는 말씀 안 드릴게요 했어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왜 맨날 하시는 거지? 이 생각에 빈정상에 정말 한 번도 도와달라 말씀 안 드렸어요. 어린이집 보내면서 아이가 아파서 입원하게 되면 제가 연차를 쓰든 남편이 연차를 쓰든 해서 버텼고 아이가 수조고 걸렸을 땐 도저히 둘 다 시간이 안 돼서 제주도에서 일하시는 친정엄마께 부탁해 엄마가 봐주시거나 아이 상태 그나마 나을 땐 시터 이모님께 맡기기도 했어요.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기분 상해 둘 다 단합해서 봐달라고 안 했어요. 정말 너무할 정도로 자기 온몸 관절이 다 아프니까 아기 봐달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굳이 봐달라 하지 않았는데도 이야기하셨어요. 육아를 안 도와주시다 보니 아이 볼 일이 크게 없게 되니 자꾸 보고 싶다 하시는데 안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이가 말도 하기 시작하고 의사소통도 되고 말귀도 알아듣는 시기가 되니 예전보다 훨씬 육아가 편해지고 아기 아플 때 빼곤 힘든 것도 없어. 사실이지 정말 시댁 도움 필요 없거든요. 아이 아플 때도 연차 쓰거나 시터 이모 부르는 걸로 커버치면 되니까요. 그런데 자꾸 요즘 자기들이 어린이집 가서 하원시켜서 데리고 있을 테니 퇴근할 때 데리고 가라 하시네요. 싫거든요. 제 신보가 못됐나 봐요. 별로 교류 안 하고 싶거든요. 물론 육아를 도와주실 필요는 없죠. 의무도 없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씀도 안 드렸어요. 엄청나게 강한 의지로 도와달라 하지 말라 하셨으니까요. 우리 아이니까 우리가 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보여드리는 것도 저희 자유 아니겠어요? 남편도 주말 부부 하면서 제 눈치 많이 보고 제가 정말 육아하며 많이 울었거든요. 그때 상황과 현재 상황 때문에 저한테 별 말도 못해요. 아주 완강하게 거절하며 괜찮다고 하고 있는데 저처럼 비슷한 계열수 키우는 제 친구가 제가 조금만 물러서면 조금 편해질 건데 굳이 안 좋게 지낼 필요 있느냐 하는데 문득 여러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너무 고집 부리는 걸까요? 후기,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몇 개의 댓글에서 제가 원망이 있는 것 같다는 댓글을 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원망이 있나? 있네요. 그 억하심정 가지게 된 계기는 있어요. 어린이집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침에 아이 밥 차려주고 출근 준비하는데 그 식성 좋던 애가 밥도 잘 안 먹고 축 처져 있어 열을 재니 37.2도가 뜨더라고요. 제가 그날은 무조건 정시에 출근을 해야 했기에 고민하다 퇴근할 때 병원 데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했고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출근했답니다. 그리고 11시쯤부터 선생님께 연락이 와서 아이가 열이 38.2도고 많이 보챈다고 연락이 왔고 12시쯤 아이가 점심도 안 먹고 열 재니 38.7도라네요. 이렇게 계속 연락이 오니 마음이 너무 초조해서 회사 눈치 보고 반차 신청하고 병원으로 달려가 현장 접수하고 아이 데리고 병원 가서 열 재니 39.4도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전염성 바이러스 같다고 입원하라는데 2, 3일 정도 고열이 나고 특히 밤에 더 아파서 입원해야 한다 하셨어요. 처음 입원시키는 거라 머리가 하얘졌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어머님께 전화해 부탁했어요.
어머님, 응응이가 입원을 해야 하는데 애가 아파 수액 맞고 있어야 하니 잠깐만 응응이 봐주시면 제가 짐 좀 싸서 금방 올게요.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는데 2시간 뒤에 모임 가야 하니 1시간 정도 봐줄 수 있다고 하시길래 알겠다 했어요. 병원에서 집까지 왕복 30분 정도 거리이고 몰랐는데 아이 입원하려면 챙겨야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서 준비물 챙기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돼서 조금 늦게 병실에 도착하니 사람들 다 있는 4인실 병원에서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오니? 아유, 나 늦어서 얼른 가야 한다. 정신없어. 그렇게 말하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정신 나가 있는 상태에서 어머님의 행동을 보고 너무 크게 실망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구경하듯 쳐다보고 있지. 너무 민망하고 수치스러웠거든요. 짐 풀 건 한가득인데 아이는 계속 침대 난간에서 떨어질 듯 기대고 있고 바닥에 내려놓으니 그땐 잘 못 걸어서 바닥에 자주 넘어지는 그런 상황에 2살에서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3명은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진짜 멘탈이 부서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얼마나 혼이 나가 있었음 그때까지 남편한테 연락 한번 제대로 못한 상황이라 짐 풀고 아이 안고 밖으로 나와 울면서 남편한테 전화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제가 다음날 무조건 출근을 해야 했던 상황이라 남편한테 나 어떡해 이러고 대성통곡했거든요. 그때 남편이 연차 이틀 쓰고 부랴부랴 내려와서 병원 생활했어요. 물론 밤엔 제가 아기 봤답니다. 병실에 다들 엄마들밖에 없어 유일한 아빠인 남편이 자기 뭐해서요. 나중에 시어머님도 미안하셨는지 전화와서 방은 좁은데 애들은 시끄럽지 사람은 많지 응응이는 가만히 안 있지 약속은 늦었지 그래서 순간 기분이 그래서 그랬다 난 좀 갑작스러운 일엔 좀 그래 이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원래 없던 정도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원망이라는 글 보고 여러 번 되짚어보고 고민 조금 해봐도 역시 시어머님이 싫어요. 힘들 때 한 번도 예외 없이 외면하셨으면서 이제야 숟가락 올리시려 하시다니 역시 단호하게 언제나처럼 거절해야겠어요. 친구는 이런 사정 다 모른 상태에서 저 혼자 고군분투하며 사니 시댁도 가까운데 도움 좀 받아보라 라고 가볍게 말한 거였어요. 친구는 시댁과 관계가 좋은 사이이기도 하고요. 제가 연말 연초가 바쁜 부서라 살짝 마음이 흔들렸는데 댓글 보고 마음을 굳게 굳혔답니다. 언제나 지금처럼 무시할게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싫은 감정도 익숙해지는 건지 시어머님 너무 싫은 존재라는 걸 살짝 망각하고 살아버렸네요. 조심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댓글 편해지긴 뭐가 편해져요. 애도 제일 힘든 시기 다 키워놓고 이제 살만하니까 도와주는 거 그거 좀 편했다가 무슨 짐을 떠안으려고요? 애 봐줬다는 명분을 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부양하라는 얘기 나오기 딱 좋아요. 애보다 아프던 관절도 아파졌다가 병원 가야 한다 얘기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본인 몸 챙기는 분은 그러고도 남을 겁니다. 세상에 부부가 같이 키워도 힘들 판에 주말 부부로 독박 육아를 하다니. 님, 철인이네요. 시터 있어도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 부양까지 할 판입니다. 애 거기 두면 애 찾아갈 때마다 밥 먹고 가라 하면서 님이 밥 차리고 설거지 해야 할 거고 애 봐주시니 용돈 드리고 이것저것 사들고 들어가고 시터보다 비용 더 나가기 쉽습니다. 제일 힘든 시기 지났으니 절대 애 맡기지 마세요. 애 맡기면 아들은 편해지고 며느리는 바로 죄인 되는 거예요. 댓글 2. 시어머니가 속이 시커멓네요. 손주 보는 걸 거부하고 나니 아들 내외가 손절하는 느낌이 들어 아차 싶은 거겠지요? 노후 생각해서 잘 붙잡고 있으려면 겨우 몇 시간 애 봐주고 생색내려는 심산인 것 같네요. 애 봐주고 아프다고 징징거리며 병원비며 용돈 바랄 거 뻔하고 며느리 힘들까봐 그런 건 100% 아닙니다. 그런 성품이었으면 아들 밥 타령은 절대 안 하겠죠. 주말 부부에 직장 다니며 독박 육아하는 며느리 안쓰러워서 어찌 그런 말을 뱉어낼 수 있겠나요? 그냥 차가워진 아들에게 눈에 들려는 추접스런 바락일 뿐. 답은 하나예요. 거절하시고 지금처럼 거리 두고 사세요. 2번째 사연. 나보다 돈도 덜 버는 남편이 친정 용돈에 눈치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동이고 엄마만 계시고 남편은 4남매에 부모님께서 다 계세요. 그런데 남편이 말하기를 미래에 양가 부모님 용돈은 인당으로 50씩이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서 100,
동생들도 최소 50씩은 들을 것이니 250이면 매달 생활비는 되겠지 하네요. 제가 결혼하면서 남편이 제발 소원 들어달라 하여 시댁 근처에 집 구하고 일도 그만두었는데 제가 전업한 지 6개월쯤 되니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은근슬쩍 저한테 압박을 주는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해서 욕먹으며 다시 일 시작했고 현재 남편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양가 부모님 용돈 드리는 부분에서도 남편 하는 말이 요새 집에서 전업하는 여자들은 남편이 번 돈으로 처가 용돈을 드리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야금야금 친정으로 돈을 빼돌린다고 하더라 하면서 저 들으라는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자기 숙모들, 아는 형 부인들 모두 전업하며 돈을 빼돌리고 시댁에는 한 푼 쓰는 것도 난리였다고 하면서요. 왠지 제가 전업만 하면 친정에 돈 빼돌린 여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또 부모님 병시중에 대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1위는 딸이 시중 들고 2위는 며느리가 시중 드는 것에 대해서 여자들이 남편 돈으로 먹고 사니 당연히 부모님 보살펴야지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은 양가 부모님 동시에 아프시면 아가씨들이 있어서 나는 마음 놓고 우리 엄마 챙기고 갈 수 있겠다 하니 그건 아니지. 남편 돈으로 사는 건데 남편 부모가 먼저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못 버는 게 아니라 네가 너무 원해서 돈을 안 벌고 집안일 하면서 원하는 대로 현재 시부모님 더 자주 뵙고 우리 엄마는 내가 챙기는데 그래야 하냐고 하니 딸만 낳으셨으니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럼 아가씨들도 내가 못 가는 만큼 친정 못 오겠네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남편과 아주 크게 싸웠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그러면 지금 일 구해보라고 일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고 하여 이력서 넣고 면접 보러 다니면서 떨어질 때마다 정말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다 일 시작하며 집안일 어쩌고 하여 정확하게 반반 나누어 하고 있네요. 처음 계약할 때 결혼 전 연봉보다 낮게 들어가서 속상했지만 남편 연봉보다 조금 높아 그냥 들어갔는데 재계약하며 업무 하나 추가되고 연봉이 인상되어 남편보다 월 100 정도 더 벌어요. 그리고 제가 벌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거 느끼고 최근에 조용하더니 어젯밤에 저런 이야기를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데 제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남편이 또 그럴 것 같아요. 우선 남편이 인당 계산하며 다음에 또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받아치면 좋을까요? 아니면 한 번 더 저런 이야기하면 이혼 서류 준비해야 할까요? 호기. 최근에 내 발등 내가 찍었구나. 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결혼 초에 전업 6개월간 자기 집만 매주 가고 툭하면 자기 가족 선물은 사면서 제가 필요한 커피, 약 등에 인색하고 친정에는 잘할 생각 안 하길래 제 스스로 항상 친정 챙겼어요. 그 문제로 싸우다가 남편이 시부모님 선물이라고 구매하면 똑같이 친정 것도 살 것이고 남편이 친정 방문 안 하면 똑같이 시댁에도 안 하겠다 했더니 그 뒤로는 표면적으로 친정을 안 챙긴다든지 가기 싫어하는 건 없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나게 싸우고 남편이 울기도 하고 물건 던지고 TV에서 보던 가부장적 대사들이 남편 입에서 나오는 걸 봤네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제가 가정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 시부모 모시는 방법 모른다. 며느리 준비 안 되었다. 결혼하면 남자 집안 사람이다 등등이었어요. 그렇게 싸우다가 시부모도 남편에게 팔이 굽는 거 보았습니다. 같은 회사 여직원들, 남편들 보면서 저게 정상이구나 싶었어요. 우리 회사 새댁들 주말마다 시댁 가는데 친정과 같은 아파트 살며 평일 저녁 남편과 함께 친정 부모님 집에 가서 저녁 식사하거나 남편이 집 근처 맛집 알게 되면 장인 장모님 모시고 처제들까지 데리고 평일 저녁 함께 하고 주말마다 시댁 가는 이유가 친정은 가까워 자주 보지만 시댁은 거리가 멀어 일요일마다 시댁 가서 점심 같이 하고 예쁜 카페 찾아서 함께 시간 즐기면서도 부부 데이트 시간도 잘 챙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인데 더불어 남편이 아프면 집안일 정말 아무것도 안 하지만 똑같이 아플 때 제가 집안일 한 것들 중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저는 전염병 걸렸을 때 재택으로 일하다 보니 집에 있어서 집안일도 하며 못 쉬었어요. 제게 걱정하는 눈빛 하나 없는데 자기 여동생이 전염병 걸리니 자기가 손수 가서 입원시키고 계속 저보고 챙겨줘라 약한 애다 합니다. 1년 2개월 함께 했는데 제가 질려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대로 경제 분리하겠다 했어요.
공통 생활비 통장에 같은 액수 넣어 생활비 쓰고 나머지 수입은 각자 관리하고 각자 부모 챙기자고요. 처음에는 거품물 듯이 난리치다가 제가 그럼 이혼하자 초강수 두었더니 이틀 동안 말 안 하다가 경제 분리에 알겠다 하네요. 남편 월급에서 2인분 용돈도 주라고 했어요. 이제는 생활비 제외하고 알아서 자기 팔 자기가 흔들자고요. 또 난리치면 정말 이혼하려고 합니다. 많은 조언들 진짜 큰 힘이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1. 님 빠지면 님 남편이 계산한 액수 드릴 수 있을 거로 생각해요? 님 믿고 저러는 거예요. 님 뼈 갈아서 시댁 뒷돈 댈 일 있어요? 남편 가족한테 효도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예 못을 박든지 아니면 아예 수구리든지 하세요. 댓글 2.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가부장적에 자기 식구만 챙기는 이기적인 놈은 같이 살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 개뿔, 의리 없는 놈들은 결혼 초기에도 의리 없지만 점점 나이 들수록 더 의리 없어집니다. 외동이시면 친정엄마랑 즐겁게 사세요. 요즘 돈 잘 벌면 편리하고 외롭지 않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해도 안 해도 후회라니 해보셨으니 얼른 이혼하세요. 아직 아이가 없을 때 빨리 이혼하셔야지 아이라도 있음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행복을 위해 출발!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